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유정일입니다. 예,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모니터 보고서가 많아서요. 모니터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민원연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민원연이 그 캠프를 가려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원연 캠프가 엄청나게 재미있고요. 오면 본전 뽑는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특히 애 셋 있는 집들 다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 오면 맛들여서 절대 떠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원이셔야 합니다. 회원 아닌 분들이 굳이 오실 가능성도 없지만은 아니 회원 가입하시면 되죠. 네, 가입하시고 민원연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참에 가입하시고요. 한번 놀러 오세요. 물론 또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대다수가 또 가족 단위가 아니고 개인이 오시거든요. 오면은 혼자 오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정말 남녀노소 딱 그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부터 굉장히 어린애, 젊은 대학생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캠프에 와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당연히 마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원연 소식에 이 내용이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회비, 날짜, 언제 가나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오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날짜만 오늘 꼭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회비 이런 거 너무 자세히 알면은 왠지 안 가고 싶어지기도 해요. 아 왜요? 비싸다고 생각해. 저희 정말 비싼 거 아닙니다. 저희 정말 돈 많이 여기에 투자하거든요. 자, 9월 21일에서 22일까지 가고요.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올해 독립기념관 근처로 가기로 제가 또 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될 줄은 또 몰랐네. 그냥 독립기념관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일요일 날 오후에 그냥 올라왔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에 밥 먹으면 끝이에요. 이 캠프라는 게. 근데 캠프 끝나고 막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좀 그냥 가기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회원님들이. 그래서 독립기념관 근처로 가서 캠프를 하고 일요일 날 그냥 헤어지지 말고 독립기념관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미리 예약을 다 해놨는데 올해 또 뜻깊은 이런 지금 이 일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민원연 회원 캠프로 우리 회원 캠프는요 운동회를 하거든요. 미니 운동회라고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운동회 족구 축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별 희한한 운동을 다 합니다. 축구는 또 안 해요? 아주 희한한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 애들 거의 목숨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 운동회를 마치고 또 애들 돌봐주는 사람 따로 있어서 애들 돌봐주면 어른들은 그 사이에 모여서 아주 서로 친해지는 진지한 토론을 하고요. 그런 또 술도 마시고 바베큐도 먹고 이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컨디션 조정을 해서 독립기념관에 같이 가는 가족이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21일에서 22일이고요. 미리 신청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오시면 저희가 방을 더 예약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분 정도 오시는지를 봐서 지금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꼭 오신다라는 분들 사이즈로 이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9월 21일, 22일 네. 토요일, 일요일이고 네네. 천안이네요. 천안. 네, 천안이에요. 독립기념관 바로 인근입니다. 네. 그리고요, 요번에는 우리가 옷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티셔츠를 맞춰 입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옷을 기념티를 하는데요. 이거를 무료로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받고 5,000원이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더 낸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옷값은 한 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5,000원 받고 팔기로 했습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구매 미리 사이즈 다 알려주시면 그날 우리 다 같이 세트로 딱 입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회비에 이게 회비 별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 티셔츠는 안 할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일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기념티는 내가 또 여긴 안 가지만 난 티는 꼭 입어야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굿즈로? 네, 굿즈로. 그래서 그런 거 다 알겠습니다. 생각해서 그냥 기념티 5,000원으로 네.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민원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홈페이지에 신청하러 가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다 귀찮으면 02-392-0181 유민지 팀장에게 전화주세요. 했죠? 예, 네. 이제 토요일 버전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방송 모니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이제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그랬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TV조선 등이 이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요.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뭉치자 한 덩어리로 민원연 방송 모니터. 뭉치자 특집. 들고 뭉치자 우리 모두 다 예. 누가 이렇게 또 뭉치자. 뭉쳤습니까? 뭉쳐야 한다는 내용을 오늘 방송할 거고요. 네. 이 노래는 참고로 신중현과 엽전들이 부른 뭉치자라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있었구나.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현대차 노조가 지금 파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난 5월 30일에 사측과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약 1차 교섭을 시작했던 현대차 노조가 7월 19일 16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7월 24일에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발생을 결의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 노조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약 83.9%가 참여한 투표에서 약 70.5%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8월 5일부터 약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 이후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 내비치고는 있는데 진짜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석 전까지는 현대차 노조와 사측 모두 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뉴시스 현대차 노조 휴가 이후 파업 준비 사측 협상 열려 있어라는 기사에서 보면 현대차 관계자가 휴가 이후에도 노사가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은 항상 마련돼 있다. 조만간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대화의 장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가는 결차를 진행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뭐 거의 네. 사측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지금 노조 측에서도 대화를 해서 뭐 통큰 협상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랄까 직전이다, 파업 직전이다, 파업 전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제 쟁의에 대한 발생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TV조선과 MBN은 우리 진짜 노조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게 노조가 또 이런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돼 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둘 순 없지. 왜? 싫어하니까. 얘네 프레임이 그래요. 이제 아니 이쯤 그럼 되면은 사측을 비판하세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애들은 협상하냐고 할 거야 또? 네, 뭐라고. 근데 지금 현대차 노조가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밀하게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하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 뭐 12만 3,526원 인상해달라? 이건 뭐 이거 당연히 인상해야 될 것 같고 왠지 12만 원. 그다음에 성과급 당기순이익 30% 지급하라. 이건 순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라는 것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라. 이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상여금 조금밖에 안 주지만은 아주 조금 주는 그 상여금. 이게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주는 정기적인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통상임금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규직 인원을 충원해라. 이것도 당연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어떤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년 연장인데요. 정년 연장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사측에서는 그렇게 인건비 이런 여러 이유로 지금 우리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보낸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파업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은 정말 이들의 주장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과 이런 걸 봤을 때 합리적인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노동자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 회사가 진짜 없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우리는 그냥 먹튀하겠다. 우리는 어찌됐든 월급 많이 달라. 만약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사실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노동자들이 어디 있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돈을 많이 달려서 지금 힘들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보도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TV조선과 MBN이 이번 그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했습니다. 노조 큰일이야 노조 막 이런 지금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TV조선 보도에서 제가 TV조선 보도를 보고 느낀 점은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팰리세이드 관련해서 시비 거는 거였어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보고서는 한 번도 안 냈지만은 그 팰리세이드라는 차가 있어요. 현대 SUV 딱 네. 크고 멋있어요. 네. 이 차를 주문하려고 하면요. 저기 추석 때 주문했는데 구정 때까지 못 받았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네네. 들은 게. 그러니까 차가 인기가 좋고요. 인기가 워낙 좋았어요. 현대차 중에 최근에 가장 히트쳤고요. 그리고 증산이 돼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들이 많았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만에 인기 좋은 차가 나왔는데 이렇게 구하기가 힘드냐 이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팰리세이드의 주문 차질, 그러니까 공급의 차질이 빚은 이유는 무조건 노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보도의 어떤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다 이거 싶어서.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팰리세이드만 가지고는 안 했어요. 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예. TV조선에서 줄줄이 파업 예고, 차 산업 벼랑 끝 위기에서 팰리세이드 주문에 비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의 책임을 모두 노조에 돌리는 듯한 기자 멘트가 문제였는데요. 김지아 기자는 상반기 현대차의 실적 반등을 이끈 신형 SUV입니다. 차를 받으려면 계약 뒤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주문이 밀렸는데도 생산을 늘리는 걸 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떠나버린 한국과 미국 소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들어 노조가 증산에 합의하며 생산에 숨통을 튀는 듯했는데 파업이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드 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노조에게 돌리는 건 부적절하죠. 6월 팰리세이드 미국 출시와 함께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현대자동차 사측이 기존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인 울산 4공장에 더해 울산 2공장에도 공동 생산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당시 4공장 대의원들이 증산에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7월 18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 4공장에서 생산 중인 팰리세이드를 2공장에서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채 주문이 밀렸는데도 생산 늘리는 걸 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떠나버린 한국, 미국 소비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네. 떠나버린 게 2만 명이 넘는지 어쩐지는 정확한 근거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근거 어디서 안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예 주문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2만 명인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야 차가 회사가 지금 별로 잘 안 된다는데 간만에 차 잘 팔린다는데 그러면 막 전 공장이 현대차 전 공장이 다 팰리세이드 만들지 왜 팰리세이드 빨리빨리 안 만들어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일반인들이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4공장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처음에 증산에 반대해서 2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권리를 왜 노조가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동차 노사에서는 그렇게 공정을 새롭게 만들면은 이 공장에 있던 일이 쭉 빠져가지고 딴 공장으로 넘어가서 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본급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 협약으로 합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아니 노동자가 미쳤어 왜 자꾸 증산을 반대해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이 생산직 노동자들은 초과 근로수당이 엄청 중요해요. 초과 근로수당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귀족 노조 뭐 이런 소리 막 하면서 월급 높다 그러잖아. 본봉은 굉장히 낮고요. 기본급은 초과 근로수당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월급제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근데 특히 자동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근로수당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한겨레 20일 기사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겨레 20일에서 2010년 1월 13일에 낸 기사인데요. 현대차 생산직 고임금의 비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한겨레 21은 금속노조가 펴낸 금속산업 임금구조 및 체계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2008년 2월 기준으로 생산직 평균 월 임금 총액은 545만 원인데 특히 시간외 수당이 116만 원으로 기본급의 무려 73%에 달한다. 따라서 현대차 노동자의 상대적 고임금에는 잔업, 특근 등 초과 근로수당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울산 4공장에 더해 울산 2공장에서도 공동 생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4공장에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임금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사측의 2공장 공동 생산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진짜 주문량이 많은 것인지 정말 이게 우리가 증산에 합의해줘야지 합의해줘도 우리가 계속 일감이 계속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합의하면서 어찌됐든 협상을 해서 조건부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런 이유를 통해서 현대차 노사는 2공장에서의 펠리세이드 생산량이 4공장의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펠리세이드 후속 차종은 4공장 투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 4공장 주체의 고용안정위원회를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정하는 것 등의 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되게 깐깐하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현대차 노조가 증산에 빨리 합의해주지 않아서 기다리다 떠나버린 한국 미국 소비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식의 TV조선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탑라이더라고 이 자동차에 관련된 기사를 전문적으로 내는 데에 따르면 펠리세이드 출고 적체 1년 SUV 시장의 포식자라는 기사인데요. 지난 2월 기사입니다. 네네. 펠리세이드 누적 계약 대수는 이미 5만 대를 넘어서 올해 내수 배정 물량을 초과. 현대차가 당초 계획한 펠리세이드의 판매 목표는 내수 4만 대, 수출 3만 대 등 총 7만 대라고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펠리세이드 생산에 필요한 20인치 미쉐린 타이어의 수급 부족으로 현대차는 20인치 타이어 공급사를 미쉐린 단일 제품에서 브리지스톤까지 확대한다라는 사실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TV조선 보도처럼 그냥 노조가 증산에 합의해주지 않아서 생산을 못해서 소비자들이 기다리다 지쳐 떠났다기보다는 현대차의 목표치를 뛰어넘는 펠리세이드 판매량과 펠리세이드 생산에 필요한 부품 부족 등으로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니까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차가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보기에도 일단 웅장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크네요, 엄청. 폼 나요, 아주. 그래가지고 저도 나오기 전부터 친구들이 야, 너 차 바꾸려면 펠리세이드 해. 그래서 내가 난 큰 차 싫어하는데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변에 이걸 주문했다가 기다리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 증산을 안 해줄까? 똑같이 TV조선이 하는 말과 똑같이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알아보고 이 보도 때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노동자들은 왜 증산을 안 해줄까? 이런 근데 누구든지 저는 그런 생각 저처럼 할 거라고 생각. 내가 닥치면 내가 소비자고 내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 차를 나는 사겠다는데 주문했는데 차가 안 와.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셔야지 된다. 이 상황이 다 이해가 돼야 이 보도가 무슨 말인지 해명이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TV조선의 보도는 너무 간단하게 노조 때문에 차 공급량이 안 됐고 그래서 기다리던 2만 명이 뭐 한국 미국 다 외면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사 안 되는 경제가 어려운데 한국 경제 어려운데 지금 간만에 잘 팔리는 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노조의 이 뭐라 그러지 거의 무슨 옹리 부리는 이런 행태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그 보도 태도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지아 이 기자가 노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 발언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TV조선 김지아 기자는 보도 말미에 대외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 자동차 산업은 안에서부터 발목을 잡힐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현대차 노조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긴 했지만 추석 전까지는 사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TV조선의 보도 어디에서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사측의 발목을 잡는 노조의 모습만 보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외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 힘들다라고 말할 거면요. 그러니 니네들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보도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측도 대화 창구를 열었다고 하고 그렇죠. 노조도 지금 그렇다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나도 되잖아. 근데 자동차 산업은 안에서부터 발목을 잡힐 상황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노조 얘기만 그렇게 드립다 하고 노조 비판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남의 일이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악담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제가 지금 포털에 네. 노조 이렇게 쳐보니까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세상에.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보다 조금 더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는데요. MBN입니다. MBN 보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MBN 뭉쳐도 힘든 시기에 라는 꼭지에서 김주아 앵커는 노골적으로 노조의 쟁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나쁘다. 전 국민이 뭉쳐도 모자랄 판에 또 파업이냐. 70% 넘는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한 현대차 노동조합을 향해 네티즌들이 쏟아낸 불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8년째 파업을 하는 게 옳은 결정이냐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파업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네, 세상에. 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노동 조건을 얘기도 안 하고 8년 동안 계속 안 좋은 거잖아요. 노동 조건 그러니까요. 자체가 안 좋으니까 파업하는 거지. 누가 그리고 파업하고 이게 싶어요. 해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돼서 그치. 파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전면적인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업하는 네.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어떻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리포트에서도 파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시민 목소리만 녹취 인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연봉도 좀 뭐 만만치 않고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더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자기들 욕심만 채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뭉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용을 했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댓글을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댓글 중에 하나가 귀족 노조를 넘어선 매국 노조 이런 거를 화면으로 딱 캡처를 해서 보여줬어요. 예. 근데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이나 혹은 이런 파업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나 이런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임하려는 이유를 파업 결정이 이르게 된 과정을 제대로 알고 비판했던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현대차 노조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5월 30일에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위해 사측과 협정을 벌여왔고 지난 7월 19일에 16차 교섭까지 했는데 이게 결렬되었다. 그리고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다. 이런 사실은 언론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MBN 이상주 기자는 보도 말미에 반면 일본의 토요타는 1962년 이후 57년간, 닛산과 혼다 등은 1970년 이후 파업이 없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파업이 없었던 일본 자동차 산업에 비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파업을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자동차 판매량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도 파업 사태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매일경제 독일 폭스바겐 노사 매주 한 번씩 회동 10년간 무파업에 따르면 폭스바겐도 파업 사태를 겪긴 했지만 노사가 매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정례화하면서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N 기자의 말대로라면 57년간 파업이 없었던 도요타,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파업이 없었던 닛산과 혼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되게 좋아야 되고 판매량도 1위여야지 마땅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그냥 노조의 파업 여부만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고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담으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파업하고 이거 그 경쟁력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나라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실제로 현대차 노조가 그래서 이런 보수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자료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단체 행동권 확보와 행사에 대해 개념 없이 왈가왈부하지 마라라는 보도자료에서 말한 건데요. 현대차 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단체 행동권 확보 절차를 완료했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이를 마치 불법적이고 부당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양 왜곡하고 보도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언론이 제일 뭐라 그러지 노조의 적이에요, 그죠? 노조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노사협상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왜곡시켜가지고 감정 싸움을 더 나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국민들로부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마녀 사냥하듯이 국민들이 계속 노조에게 멀어지고 무조건 노조 그러면 노조가 쟁의를 한다 이러면은 막 비판하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이게 언론의 역할 지금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큰 악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 파업이 아직 이제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둘이 잘해주기 바래 이런 목소리로 이런 식의 엉뚱한 보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야지.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정희 PD가 말한 것처럼 현대차 노조 그렇게 치면 지금 이제 노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또는 응원하는 그런 글을 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책 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